나이 40세, 이남 이녀의 어머니, 남편은 개인 택시기사. 아직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최영숙 씨. 모든 집 없는 주부가 그렇듯이 내 집 마련이 그녀의 오랜 꿈이다. 그런 그녀가 5개월 전부터 그 내 집 마련 꿈 문제로 외출이 잦아졌다.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은 한 해 앞당겨 올해 이미 초과 달성될 전망이고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영숙 씨의 경우 오히려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세민도 아니고 또한 여유 있는 계층도 아니어서 주택 문제에 관한 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84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86개월째 10만 원씩 저축해왔다. 현재 가입자 수는 145만 명 정도. 그중 92%는 고액저축자로서 전용 면적 25.7평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대부분이 그러한 꿈을 꾸고 저축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18평 이상 규모는 짓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당시 저축 증서에는 선매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선매라는 말은 3년 만에 사라졌다. 13년 동안 무려 19차례나 바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84년 개정된 규칙을 그 이전 가입자들까지 소급해 적용시켰다. 그러나 그 이전 가입자들은 아직 약속이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간단해졌다. 정부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 국가가 이제 선매청약저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선매가 뭡니까? 그러니까 집을 그러니까 줄 테니 집값을 먼저 내라. 그래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집값을 다 치렀는지도 몰라요. 그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는 할 때는 벌써 중도금 잔금 남았을 정도일 거야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할 건 뭐냐면 집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작년에. 근데 이제 집주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니 어쨌든 가입자들의 총 숫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가입자까지 언제까지 집이 주어진다는 계획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획서가 없는 거예요. 계획서가 없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 준다고 말했는데 집 준 사람이 집을 마련해 놓고 있지도 않고 집 지을 계획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최영숙 씨가 이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은 5개월 전. 그녀는 개인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서울시의 건설부에 진정서를 냈었다. 회신 내용 어느 하나 반가운 건 없었지만 140만 가입자를 위한다는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회원들을 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집에서 있었을 때는 그 전에 TV나 신문 같은데 신문도 저는 사실상 잘 안 봤어요. 정치권에 있어서 많이 알게 되면은 사실상 좀 골 아플 것 같은 심정에서 전혀 뭐고 이제 TV는 보지 않습니까? 대모고 뭐고 이런 거를 많이 봤지만. 우리도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전에는 미분양이다 어쩐다 이렇게 각계각층에 다니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분양 때는 돈이 없고 하니까 생각도 안 했고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분양 장소를 가니까 엄청난 분노에 끓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고서는 뒤돌아보고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한번 건의를 해보자. 사실 최영숙 씨 혼자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최영숙 씨의 남편도 같이 뛰어다녔다. 48살이 되도록 집장만을 못해 처갓집에 얼굴을 못 들었다는 서광원 씨. 그래도 저축만 열심히 하면 집이 생긴다고 믿었었다. 민원 접수로 가는 겁니다. 민원 접수로 가는 거예요. 민원 접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능한 줄로만 생각해온 그도 네 번째 분양 신청에서 떨어지자 다른 생각을 갖게 됐다. 청원 심의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자 다시 국회로 향한 서광원 씨.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개인 자격의 청원이 아니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신이 가게 돼 있습니다. 회신이 가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먼저 해가지고
소관위원회를 저희들이 해버려 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자 최용숙 씨는 일도 줄어들고 회장님도 총무님도 생겨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 혼자 다닌 것이 건설부만 해도 8번. 오늘은 든든한 남자들과 또다시 주택공사를 찾아갔다. 저희가 이제 91년도에 그 건설하는 총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양이 네. 약 8만 3천 세대 지금 91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영구 임대가 5만 세대, 소형 분양 아파트가 4,900호 이렇게 되는데 100만 명이 약간 넘는 그런 숫자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저액자들을 떠나서 이 인원수만 해서도 그 금액을 어디다 다 투자를 해놨길래 저희들이 갈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공사에서는 이제 일부만 관리를 참여가 안 되죠. 관리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기금으로 조성된 거를 일부 융자 형식으로 이제 건설 자금으로 갖다 이제 쓰고 있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돈은?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 그 기금에 대한 매년의 그 운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울수록 최용숙 주부의 발걸음은 바빠진다. 점심시간 남편이 와 있을 수도 아이들이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 좀 손보는 거야. 집에 가보니까 없대. 그래서 나 오늘 아침에 나갔지. 그것 때문에. 어때? 정부에서 이 공공 부분에서 주택공사에서 집을 진다고 우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국민주택 규모로 진다는 그 정부 시책을 믿고 그때부터서 이제 열심히 지금까지 이 청약 저축을 사실은 불입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내 수입이 사회 통념상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입이니까 적다고 절대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산층 그 수입이라고 나도 확신이 믿고 있고 사실은 이 2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 규모 31평짜리 집을 지어줬으면요. 네, 그 돈을 다 마련했거든요. 지금요. 한 7, 8년 사이에 자식들 사남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쭉 돈을 장만했어요. 했는데 작년부터서 그냥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뛰고 또 정부에서 그 약속도 지켜버리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그래서 요즘은 못 올 때는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래서 상당히 괴롭죠. 여보, 같이 들어갑시다. 조금만 기다려요. 남편은 이해하고 같이 하는 일이지만 이웃집도 자주 안 가며 살림만 해온 그녀였다. 그럴수록 아이들에겐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 여긴다. 하는 그런 그 시위를 하자 이런 것에서 있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걸 부채하니 외쳐야지. 그 사람은 불만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하지만은 막 악을 써야지 왜 아무 소리를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냐고 야단 났어. 여기 갖고 아주. 그 나이가 고3이 돼도 신혼 때처럼 사는 부부. 집 생각만 안 하면 걱정이 없는 부부. 이들이 사는 곳은 공기 좋고 반듯반듯한 암사동 변두리의 신흥주택가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만 원을 내는 2층 옥상집. 그러나 이들에게도 집을 살 기회는 있었다. 2년 전 그녀는 청약저축 제도를 믿을 수 없다며 장만하려던 3천만 원짜리 연립주택이 그것이다. 지금은 1억 4천을 호가한다지만 그 당시 남편은 화를 내며 반대했다. 정부 시책에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섯 식구가 사는 집은 6사람에게 모두 편안한 공간이 돼야 한다. 이 집의 가족 수는 모두 6명. 대학 갈 딸과 여중생에게 방 한 칸, 두 아들의 방 한 칸,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도 한 칸의 방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집엔 최소한 3칸의 방이 필요하다. 그 계산은 이미 84년 가입 당시에 해뒀다. 이것도 저 주공이고 시형은 여기 있지 또 중개 시형. 그러니까 요 그거는 몇 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 넣었어요. 이건 18평 이하로만 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25.7평을 지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25.7평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었기 때문에 조그만 양이라도 지었기 때문에 한 가구를 지어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제 작년 11월 21일부터서는 아예 그건 짓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억울해서 이제 건설업에다 질의하니까 나중에는 앞으로 안 짓는다 그것을 확신을 얻게 됐죠. 허망하더라고요. 그렇게 허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제도를 하는 사람들은 뭐 18평, 19평, 20평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지어서 그냥 얘들 장난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국민들이 그 믿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속담에 엿장사 마음입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죠. 그 제도 바뀐 것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워낙에 아침에 일 나가면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뉴스 들어봐도 뭐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들어보질 않고 오로지 이 장기 우선순위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면은 그냥 나간다는 거 그런 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저는 다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통장만 믿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집을 안 지어버린 거니까 그냥 황당한 거죠. 그때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요 이 억울해서 국민이 억울해서 호소를 하면은 무슨 검토를 갖다 긍정적인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주 구찬타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이 돼요. 나 이 일생 동안 이렇게 큰 이 좌절을 맛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원칙론을 또 좋아하고 했고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 국가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응? 해묵은 가계부는 그녀의 알뜰함을 말해준다. 그 중에서도 매월 4일은 청약 저축을 내는 날. 이들은 날짜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로 믿었고 또 그 날짜를 한 달의 시작으로 알고 8년을 살아왔다. 최용숙 씨는 개의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은행 거래만을 신용한다. 일반 통장에 2천만 원, 청약 저축 증서에 860만 원까지 합하면 현금이 3천만 원에 가깝다. 아파트 분양 중도금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셈이다. 요즘 이들 부부의 산책 코스가 돼주는 길. 지금 모은 돈은 3년 전에 살던 이 집에서 모을 수 있었다. 집세도 싸고 아이들도 어렸고 물가도 요즘 같지 않던 시절 벌기만 하면 통장으로 모아졌었다. 이거 있을 때 과제에서가 또 새로 오락하잖아. 오락하는 거 안 갖고 요 먼저 요 가는데 지금 가는 데가 좋아요. 인심이 먼저 좋아. 보내보다. 예, 인심이 좋아서. 요 방이 하나인데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참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가족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 방 하나를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30만 원에 3만 원인가 얼마가 막 그렇게 줬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거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방에서 해가지고 좀 모아서 자식들하고 야 문 앞에 동네 한 여기서도 걸어서 한 10분은 나가죠. 길이 참 험한데 그런 데를 나가서 이제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뭐 어렵지만은 이제 그 집 하나 장만 하려고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참고 기다린 거죠. 뭐. 산에 이제 가면은 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은 나무들 그렇게 이제 주워다가 이제 죽은 나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산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떼서 밥도 해 먹고. 그때는 가스도 저는 여기 와서 안 썼어요. 전략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마련해 볼까 하는 그 꿈으로. 그냥 그것도 힘든지 몰랐어요. 나무 해 떼온 것도 재밌었고 떼서 밥에 먹어도 재밌었고 뭐 옷이 암만 더러워져도 재밌었고 애들이 뭐 그냥 이렇게 흙길에 걸어온 신발 빨아도 재밌었고 이게 조금씩 모아주는 그 재미로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500을 모은다 해도 1년 되니까 집세 500을 올리고 뭐 1,000만 원 올리라 이래니까 감당을 못해요. 뭐는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런 시대에 막 물가 막 폭등에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분양가 폭등에 무엇에다 뭐 감당할 길이 없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못 받게 되는 것이 너무 그냥 이제는 허탈감 느끼 이렇게 살았는 것이 이제는 뭐 후회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사실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였고. 그렇죠. 여기 살 때가 재밌었죠.
근데 오히려 나가가지고서는 이렇게 갈 곳이 없다라진다고 딱 느껴질 때는 여기서 살면서 희망이 있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죠. 행복이란 삶의 조건에 있다기보다 그곳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통장을 이제 10만 원씩 붓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얼마나 받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매청약 저축자한테는 요구사항이 정부에서 꽤나 있었어요. 정기 예금자들, 청약 예금자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한테는 피임 수술하면 준다. 맞아. 그것까지 그래서 했는데. 진짜 솔직히 애 둘 낳고 딸만 둘 있는 집은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어도 그거 못했어요. 가서 피임 수술해서 피임 수술하면 당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서민을 이런 식으로 울려가지고서는 되겠습니까? 저 애초에 당초에 약속한 대로 당초에는 1년만 무주택이면 된다는 그 1년이 지금 10년이 다가와요.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주부들이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위를 하고 데모하는 일을 주부들이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토지주택경제운동연합의 시명길 씨. 이런 일에 전혀 초보자인 주부들에게 평화적인 시위 방법까지 강의한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들고요. 네, 어디 한번 시범으로들 해봐. 시범으로. 뭐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아니 우리는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뜻이 전달 다 되니까. 그렇게 집에서 살림을 할 사람들이 이제 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매스컴까지 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실상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는 이제 가치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 성실히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래야 될 분이 그러니까 좀 가정 일을 많이 팽개치다시피 하고 이렇게 나와서 뛰게 된다는 거는 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민도 정상으로서 자기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4일 87회째 10만 원을 저축하자 870만 원이 된다. 이제 와서 해약하기도 불확실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기도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제 그만 넣어도 좋다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사를 할 때마다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나 그 말들은 모두 아이들에게 거짓말이 됐다. 엄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 것이라 믿는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장래 희망이라 말하는 아이들. 가끔은 어디 집 마련만이 희망이랴 싶기도 하다. 좀 차별을 받는 그런 억울함,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에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결코 우리 자손들한테 해놔야 할 일이다. 그것을 바로잡지 못할 때는 부모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택 정책만큼은 올바르게 돼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것을 꾸준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옛날의 주부 자리로 돌아오고 싶으시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죠. 엄마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하고 부를 때 왔느냐 하고 반갑게 맞아줬던 옛날의 엄마가 아니거든요, 요즘은. 근데 그 엄마로 빨리 돌아가야죠. 청약예금은 주택 건설을 위해 민영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청약예금 신청자들 입장에서는 운만 좋으면 몇 억의 프리미엄을 벌 수도 있게 돼 있다. 문제는 거기에 스며 있는 투기심과 유행심이다. 투기할 생각 없는 사람들, 유행을 원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사회는 꾸며져야 한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는가?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 높이기로 했는가?